기묘한 모양의 암수 두 봉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마이산. 이 산의 깊은 계곡엔 신비로움이 가득한 돌탑의 왕국이 숨어 있습니다. 묘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이 한국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 마이산 돌탑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수많은 탑들은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긴장감 속에 수많은 탑들을 지나면 한 사람이 홀로 만들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커다란 천지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돌탑의 무리들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광경에 많은 이들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신이 사는 동네 같네요. 그렇고 저걸 어떻게 쌓았는지 상당히 신비스럽고 그러네요. 이거 혼자 다 싸신 거라고? 믿기지가 않은데 혼자 샀다고 보기는. 혼자 싼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면 더욱 신비롭게 다가오는 마이산 돌탑. 어떤 이유로 이곳에 만들어진 것일까요? 마이산의 수많은 돌탑은 이감룡이라는 한 도인이 홀로 쌓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진짜 그가 혼자 이 탑들을 쌓은 걸까요? 마이산 돌탑은 약 100년 전 이감룡 처사라는 선비가 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860년) 효령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난 그는 19살 때 인생 무상을 느껴 금수강산을 방랑하는 순례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6년 동안 계속된 순례는 마이산에 들어오면서 끝이 났는데요. 그는 마이산에서 고행과 기도로 버티는 수도 생활을 시작했고 1년 후 어떤 깨달음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해 이감룡 처사는 1886년부터 마이산에 돌탑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낮에는 돌을 모으고 밤에는 탑을 쌓는 평생의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인간이 이런 거대한 탑들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에겐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키가 높은 큰 탑 같은 경우는 힘들죠. 예. 그런 데에서 바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축지법 같은 힘과 기공법을 이용해서 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는 축지법으로 전국 각지의 명산에서 큰 돌을 하루 만에 가져왔으며 공중부양을 이용해 높은 곳까지 돌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비한 능력의 도인이 홀로 거대한 탑을 쌓았다는 것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다른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탑들은 이미 예전부터 존재했으며 이감룡 처사는 기존의 탑을 보수하는 것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천지탑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개인이 쌓을 수 있는 그런 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사업적으로 말하자면 이루어진 것이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 것은 바로 하르비란 선비가 쓴 금당사 우음중시란 시입니다. 속금산 속에 탑이 겹쳐 있는데 단풍나무 그늘 아래 만종소리 은은하구나. 여기서 탑중중이란 여러 개의 탑이란 뜻이며 바로 마이산 돌탑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감룡 처사가 있기 전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미 이 탑사의 탑이 있었다는 것이 이 문헌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이산 석탑 연구라는 논문은 탑중중이란 여러 층으로 된 하나의 탑을 말하는 것이지 마이산 돌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한편 마이산 천지탑이 예전부터 존재했었다는 문헌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문헌을 찾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있었다면, 그런 정교한 이런 탑들이 있었다면 누구 눈이라도 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문헌이라도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써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 논문에선 탑의 형태가 그 이전엔 볼 수 없는 20세기 초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이야기가 맞다고 보십니까? 만약 돌탑이 이감용 처사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옛문헌 어디엔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마이산 돌탑에 관해 구체적으로 적은 문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감용 처사가 돌탑을 완성시켰다는 시기는 1930년대. 이 말이 사실이라면 돌탑 쌓는 과정을 본 사람이 또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취재팀은 돌 쌓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을 찾던 중 90세의 혜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생전에 살아계실 때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양반이 직접 쌓았다고요. 직접 쌓았다고요? 직접 보셨어요? 예. 혹시 주지스님이 돌 쌓는 거 이렇게 도와주신 적은 있으신가요? 도와주는 없지만 보기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목격자는 95세 전태주옹.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감용 처사가 천지탑의 기초를 다듬고 있는 과정을 보았다고 합니다. 가스덤불을 이렇게 치고, 그러고 밑에 추출을 이렇게 놓으면서 나도 아가 저거 좀 둬라 그러대요. 돌을? 뭐 그냥 돌 이제 저거 좀 둬라. 그래서 내가 돌도 주워줄 일이 있고. 즉 논란이 되고 있는 천지탑을 이감용 처사가 땅을 다듬는 것을 처음부터 보았다는 것인데요. 어떤 원래 돌탑이 있었다. 아니 그건 너블 성설이요. 그건 뭐 내가 분명히 봤어요. 가스등불을 이렇게 치대요. 가스등불? 네. 예. 가시나무, 맹감나무, 상추나무 있는 것을 치고 이렇게 다듬고 추출을 놓던 걸 내가 봤는데. 그리고 취재팀은 또 다른 강력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 백산사에는 마이산의 돌탑과 비슷한 탑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탑이 저기에 지금 저 큰 것이 조만한 게 지금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게 3개인가 더 있었는데, 그래 5개인가 있었는데. 땅꾼들이 뱀을 찾기 위해 헐어버려 지금은 하나만 남아 있다는데요. 가까이에서 본 탑은 마이산의 돌탑과 놀랍도록 흡사했습니다. 이 탑은 언제 누가 만든 것일까요? 이제 마을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 뭐 이감용 처사가 와서 쌓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감용 처사가 쌓았다고 알려진 이 탑은 시기가 확실할 뿐 아니라 재료만 차이가 있을 뿐 마이산의 돌탑과 똑같은 형식이었습니다. 바로 같은 시대, 같은 사람이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본다면 돌탑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설보다는 이감용 처사가 쌓았다는 설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이 거대한 돌탑을 도대체 어떻게 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말은 이감용 처사가 축지법이나 공중부양을 썼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높이와 형태가 다양한 마이산의 돌탑들을 보고 있으면 한 인간의 솜씨라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탑 위로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올렸을까요? 그리고 그 오묘한 균형미는 어떻게 맞추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감용 처사의 축조법을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탑의 꼭대기, 그 위에 정교하게 올려져 있는 이 돌들은 어떤 방법으로 쌓았을까요? 그런데 탑을 자세히 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끈한 표면에 중간중간 돌들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돌은 왜 튀어나와 있을까요? 혹시 이 돌이 축조법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직접 목격한 전태주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빼는 데 있을 거요. 예, 돌이 조금 나와 있는 거. 네,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디디고 올라가려고. 예. 네. 그 돌 쌓는. 그럼 여기 꼭대기는 어떻게 쌓았을까요? 어떻게 매주지? 이제 그까지는 모르지. 그까지는 내가 모르죠. 그런데 의외로 비밀은 쉽게 풀렸습니다. 탑사 주지로 있는 이감용 처사의 손자를 만나 축조법의 비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돌을 놔요. 그러고 세 다리를 놓고 둘이 올라가요. 두 사람이? 둘이 하나씩 베고 그러면 이쪽 탑의 꼭대기를 쌓은 비밀은 바로 네모난 나무 틀에 있었습니다. 탑의 높이가 매우 높아지면 나무 틀을 제작해 그 위에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없는 일자탑은 어떻게 쌓았을까요? 균형이 가장 핵심인 일자탑은 더 이상 손이 닿지 않는 높이가 되면 사다리 2개를 양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동시에 무게를 맞추면서 올라가 쌓고 동시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인 방법에도 축지법과 기공법에 대한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일까요? 실제로 당시 60대였던 이감용 처사는 무거운 돌을 들고서도 가볍게 탑 위를 오르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이 와전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견고함은 또 하나의 신비를 탄생시켰습니다. 예, 그 나무. 이런 데 다 뽑힌 거예요. 뽑히고 저 의자 앉아 있는 거 있죠? 예. 전부 다 이 폭풍에서 뿌리채 뽑혀버려가지고 화분 흔들거리니까 넘어가지 않는 거죠. 흔들립니까? 아, 그럼요. 돌탑이지만 마치 나무처럼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이 조그마한 돌멩이들이 서로 차근차근 물립니다. 비바람이 불게 되면 흔들거리면서도 조그마한 돌멩이들끼리 서로 아구가 자꾸 맞춰지기 때문에 더욱 단단해지는 역할이고 이 탑싱이 비바람에 의해서 흔들거릴 때 그 부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100년간 비밀에 쌓여있던 마이산 탑사의 축조법은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가난에 허덕이던 일제시대 이감용 처사는 왜 이런 힘든 일을 자처한 것일까요? 평생 동안 이감용 처사가 목표로 했던 탑의 개수는 모두 108개. 인간을 108번 내에서 해탈시키고 구제하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돌멩이 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두었다고 하는데요. 돌멩이 모양을 가지고 음양으로도 구분하셨답니다. 음돌, 양돌 한 덩어리 올릴 때는 꼭 하루에 한 덩어리씩만 올리셨답니다. 탑의 높이와 모양 또한 상생과 오행에 따른 것으로 유불선의 이치가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탑의 배치에 팔진도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팔진도법은 제갈공명이 창하는 것으로 적을 물리치기 위한 군사 배치법인데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쌓은 돌탑이 왜 전쟁 때 쓰이는 진법을 따른 걸까요? 여기엔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돌탑이 완성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시주를 했습니다. 시주로 받은 돈은 상당한 액수였는데 이상하게도 이감용 처사는 모두 소를 사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감용 처사의 가족들은 가난을 면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송아지를 한 마리 사서 주어요. 농부들한테. 그러면 새끼를 떼어놓고 애미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소가 여러 마리인데 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 씀씀이가 어디 간 데가 없는 거예요. 소 한 마리 값이 뭐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 말이죠. 도대체 그 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최근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얼마 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의친왕의 손자 이춘함 씨. 그가 말해준 사실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감용 도사님에 대해서는 제 모친에 대해서는 생명의 은인이. 이춘함 씨의 어머니 유정순 씨는 일제에 의해 파혼당한 이후공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인 독립군 유동열 장군에게 군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요. 주로 장사꾼으로 변장해 국경을 왕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투사인 그녀와 이감용 처사는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경찰에 쫓겨서 피신을 처음 인연이 쫓겨서 피신을 가는데 그 일러준 사람이 진안 마이산을 가라고 그가 숨을 때가 있을 거라고. 거기가 안전한 이유는 그분이 열심히 탑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돈 닦고 탑 쌓는 줄 알았지 그런 거 하는 것이 많이 커버가 됐다고. 돌탑을 쌓으며 생활하던 운막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는 훌륭한 은신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전에 어머니뿐만 아니고 다른 독립투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사람들도 거기를 많이 왔다 다니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소들이 사라진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돈으로 주지 않고 그걸 이제 소를 주는 겁니다. 흥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금을 독립군들이 만주로 보내는 거예요. 혼란하던 시절 돌탑을 쌓던 그의 기이한 행동은 바로 독립운동을 위한 목적이자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를 평생 동안 돌을 쌓게 만든 끈기와 집념의 원동력은 바로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돌탑의 진짜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이산 돌탑의 배열을 보고 제갈공명의 팔진도법을 구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팔진도법. 이것은 적을 무찌르기 위한 군사진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감용 처사는 당시의 적인 일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요?